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에너지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에너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에너지과는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0페이지 일반 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억 3,244만 3천 원을 증액한 317억 7,1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 지원에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5,415만 원, 신산업 시설 관리에 일반 운영비 및 시설비로 6,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에 26억 3,550만 원을, 수소 계량 신뢰성 기반 구축 사업에 22억 원, 고효율 수소 전수 엔진 발전기 실증 사업에 5억 원을, ESS 화재 안전 실증 분례품 구축 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수소기업 전문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2026년 소멸기금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 산업 인프라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교동 수소 충전 시설에 2억 8천만 원을, 오번동 수소 충전 시설 및 수소 생산 시설 운영 지원비를 7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산업 인프라 주변 마을 환경 개선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 일반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수소기업 R&D 허브 구축 사업에 2026년 소멸기금으로 8억 원을,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 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운영비로 2억 3,5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수소 특화 산업단지 주변 마을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을,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위탁 사업비로 1억 750만 원,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위탁 사업비로 5,775만 원, CCS 진흥센터 구축 사업비로 6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25억 8,640만 원, 전기차 충전기 운영에 2,350만 원,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에 24억 3,3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4천만 2천 원, 건덕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31억 5,984만 원,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탱크 보급 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에 3,024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에 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4억 9,249만 5천 원, 자체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 사업에 315만 원, 마을 단위 LPG 배관만 안전관리 사업에 2,350만 원, 읍면 단위 LPG 배관만 안전관리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 기부금 주민복지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 원, 화력발전소 지원 운영비로 2천만 원, 원덕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과 행정 운영 경비로 4,7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 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본 지원금 9억 6,748만 원, 특별 지원금 24억 1,989만 원,
순세계 잉여금 16억 4,800만 원, 총 50억 1,746만 9천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삼척발전본부 원정금 사업으로 3억 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원덕업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비로 1억 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로 1억 530만 원, 마을 소득 사업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S 부평 하력 기본 지원 사업으로 1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4개동 주민수건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65페이지입니다. 동해 하력 기본 지원금으로 1억 370만 원, 동해 바이오 650만 원 편성하였고 4개동 주민수건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태백 풍력 1,990만 원, 고원 풍력 870만 원, 하장 풍력 1,150만 원, 하장 2풍력 1,160만 원, 하장 3풍력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하장 4풍력 1,000만 원, 부평 소수력 440만 원, 부평 태영강 440만 원을 주민 수건 사업과 경로당 개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토산 태영강 기본 지원금 1,230만 원,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38억 8,500만 원을 스마트 성장 개업 사업에 2억 원, 주민 건강검진에 2억 원, 덕산 해변 모래수지 변화 모니터링 용역에 3억 4천만 원, 마달 해진 아파트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21억 4,500만 원, 원전 해제 부지 지역개발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블루파워 기본지원금 3억 2,508만 원을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삼척발전본부 해양소수력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사업에 197만 원을, 삼척 태양강 기본지원금 사업에 2천만 원, 방동 태양강 1,230만 원, 동해 바이오 태양강 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삼척 발전본부 태양강 990만 원, 3호 태양강 2천만 원, 동해 연료전지 650만 원, 태백 가덕산 풍력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태백 기너미 풍력 기본 지원금으로 1,410만 원, 태백 금봉 풍력 610만 원, 삼수 풍력 400만 원, 다음 부평 내포츠 연료전지 340만 원, 태백 가덕산 풍력 2단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 그린 수소 태영강 430만 원. 다음 573페이지입니다. 항저 1호 태양강 2천만 원, 몽하 오미산 풍력 발전 특별지원금으로 1,698만 9천 원, 기본지원금으로 220만 원, 하삼이 풍력 기본지원금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3개 잉여금으로 8억 1,5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주변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3천만 원, 주변지역 주민연료비 지원 사업에 5억 6천만 원, 마을별 환경정비 사업 5천만 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마을 소득 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구 의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뭐 예산서에는 뭐 보이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 에너지 이제 올해 이제 공모 사업으로 내년도 선정된 게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거기에 포함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270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0개서요. 네. 올해는 몇 개 했나요? 올해는 지금 8개소 주택 지원 사업으로 올해 8개소 했습니다. 올해는 8개밖에 못했는데 내년도는 270개소를 한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 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별개고 네. 그냥 주택 지원 사업으로는 한 10여 개 소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예. 주택 지원 사업은 10개 정도요.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신청 건수가 많나요? 지금 저희가 공모 사업 준비하면서 네. 신청 들어온 게 한 270개 270개수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상당수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되겠네. 저희가 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네. 이제 한 22년도까지는 했는데 네. 3년 동안 못했기 네,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이제 신규 주택이나 아, 그런 주택들이 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2022년도까지 하고 그 멈춰 있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거네요, 그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어디 저 주택용으로 이제 할 때 지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뭐 저희가 2020년까지는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50만 원으로 네. 자부담 50만 원을 했는데 네, 지금 저희가 내년도 공모 사업은 한 85만 원 정도 선으로 85만 원 정도 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융자가 참저 뭐나 본인 자부담이 자부담이. 예. 예.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한 3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공모 사업 준비하면서 그 또 단계별로 금액을 좀 해야지만은 알파 점수를 받기 때문에 아니 그 최근에 100만 원이 아니었어요? 자부담이. 주택 지원 사업을 그러니까 한 주택, 거는 그러니까 100, 100만 원에서 원, 85만 원으로 결국 또 좀 낮아졌죠. 낮아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충전소 보급 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뭐 사실 충전소는 이제 급속 같은 경우는 한 157개소, 네. 그리고 완속 같은 경우는 한 500개소 지금 충전 네.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비용 없이 지방비 네. 부담 없이 그런 공모 사업 하는 거에 저희들이 뭐 지속적으로 한 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는 아마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충전이 또 속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가 뭐 안 나오나요 이제? 더 빨라질 수는 없나요? 지금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급속으로 예. 설치하려고 이제 뭐 정부에서도 50km나 40km 이상 되는 급속 충전기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좀 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사실 가정용은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 뭐 전기 자동차가 한 보급 대수가 한 1,000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충전소가 설치된 충전소가 한 6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전부하면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합니까? 가정용을 별도로 안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좀 가정용이 이제 좀 뭐 면적에 좀 멀리 있는 집들은 네. 그 뭐 좀 떨어져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가정용을 한번 설치해야 할 것 같고요. 가정용 충전기가 한 얼마 정도 드나요? 그렇게 막 많이 들 것 같지는 40~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네. 거기서 조금 뭐 지원을 해줘도 무리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의 차이가 아니겠어요?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예예. 그리고 최근에 그 풍력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뭐 민원들이 접수된 게 있죠. 아주 민원이라기보다는 사실 아직 저희한테 인허가나 네. 뭐 그런 게 나지 않았는데 네. 일부 이제 마을 하정 같은 경우에 일부 마을 주민들이 전화 오는 거는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뭐 이렇게 민원 중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잖아요. 좋은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악성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미리 이렇게 그 전화를 주고 하는 거 봐서는 어쨌든 뭐 나쁜 쪽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본인들이 사전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처를 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 적극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56페이지에 그 건덕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불가피하고요.
어차피 그 지금 나눠줘서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어차피 뭐 도시가스 또 LPG 관망 사업 뭐 소형 탱크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이 이 사업들이 이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추 뭐 몇 년간 이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도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정부 예타 사업으로 네, 예. 이제 예타 사업인데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요 종결되면은 네. 저희 시는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사실은 중규모 LPG 이제 보급 사업이다 보니까 예. 국가가 주도를 해서 했는 건데 네. 저희는 이제 뭐 그 요보다 좀 작은 소형 말단위 LPG 보급 사업은 이제 아마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거는 하겠습니다. 국도비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네, 지원 사업이잖아요. 국도비가 이제 사실은 한 뭐 70가구 기준해서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은 한 2억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나머지는 지방비로 해서 이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에너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삼척시 그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뭐 공모 사업 이런데 그러니까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런 그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단절이 되면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에요. 수소기업 R&D 허브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이제 8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총 50억 규모로 연구시설 조성이라든가 공동 활용 장비라든가 기업 R&D 지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체 사업 추진에서 2026년 사업이 전체 로드맵에서 어떤 단계인가? 예를 들자면 뭐 기반이냐, 운영이냐, 확산 단계 중 어디냐? 2026년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R&D 허브 사업은 그 지금 현재는 2026년도에 종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5년도에 네. 8개 기업을 선발을 해서 2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8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8억을 지원하면은 사실은 사업이 종료되는데 아마 기업의 호응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아마 좀 연장해서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 그러면은 이제 2026년에는 신규 이제 진입 기업이라든가 창업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업종 전환 기업에 대한 R&D 인프라 사업화 지원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제 계획 중에서 어떤 지원 방식이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되는지 지금 이제 8개 기업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업군별로 지원 방향의 차이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 기업 이제 8개 기업을 올해 선정해서 내년까지 이제 해서 한 개 기업에 2억씩 이제 지원되는 한 개 기업이 2억 원씩이요. 되는데 각 기업이 이제 어떤 그 조건이 네. 어떤 이 2년 동안 하면서 좀 특허나 이런 인력 채용도 있지만은 특허 기술을 이제 책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아마 특허라는 게 분야별로 이제 수소기업이니까 분야별로 조금씩은 다 틀립니다. 다르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향후 전문 산업 단지 입주 확산이라든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보는데요. 2026년 실행되는 지원 사업이 이러한 중장기 효과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이제 내년에 이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사업이 장기적 성과와 어떻게 연결고리로 이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구상하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R&D 허브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 어떤 뭐 인력 창출도 있지만은 우리 뭐 강원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교 학생들을 한두 명 정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조건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수소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이 저희가 어느 정도 뭐 연간 한 2억 내지 2억을 정도를 2년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조건을 이제 산업단지에 입주를 좀 해라. 네. 좀 그런 게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삼척시에서 창업 기업의 중심인지 업종 전환 기업인지 R&D 중심이 어떤 인프라 확산 중심인지 어떤 거를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거예요? 사실은 뭐 세 가지 다 조건을 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8개 기업이면은 좀 아쉬운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업은 몇 개 기업을 유치할 목표로 잡았습니까? 지금 저 특화 산업단지에는 한 25개 기업이 지금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공간인데 저희가 R&D 허브 사업을 하면서 지원한 기업이 한 15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이 최소한 한 10군데 정도는 아마 이쪽으로 입주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이제 25개 기업이 사실은 거기에 수소 특화 산업단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15개로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지금 안 됐습니다. 확정된 건 8개 기업이에요. 아니, 확정은 안 됐고 네. 지금 R&D 허브 사업을 한 기업 지원을 해준 기업이 한 뭐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 기업을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계속 저희가 좀 뭐 안내도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입주 기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물론 우리 나름대로 에너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입주 기업을 최대한 많이 또 우리가 입주를 시켜야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고 네. 또 여기에 대한 추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리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혹시 교섭 중이거나 협의 중인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6개 기업은 지금 저희가 임대 공장이 거의 금년 말에 준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저번에 공고를 해가지고 일단 6개 기업은 임대 공장에 입주하는 걸로 지금 최종 그 입주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네네. 그 중에 뭐 쉽게 하고 DL이라든가 네. 또 뭐 제아의NG 뭐 여러 그리고 일부 이제 수소차 관련되는 또 파로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6개 입주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내년 2026년 사업이 종료된과 동시에 입주 기업이 25개 기업이 이제 입주하기는 조금 난항이 사실 예상이 되죠. 처음에 1년에 다 채운다는 거는 사실 아니, 좀 그렇죠. 어렵고 그렇죠. 저희가 봐서는 한 3, 4년 정도는 좀 계속 이제 좀 그 입주 유도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신규 진입 기업이라든가 창업 업종 전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수소 기업 R&D 허브 구축 사업 지원이요. 기업 인큐베이팅 기반이 되고 또 앞으로 전문 산업단지 입주의 확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입주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입주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요. CCUS 진흥센터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네, CCUS 진흥센터 구축 사업에 도비가 34억 5천만 원, 시비가 30억이 지원돼서 총 6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 51%고 도비가 15%, 시비가 34%고 국비 200억 원을 직접 이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2026년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제 기본 설계를 추진할 거고요. 네. 기본 설계를 추진하면서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국고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 R&D 하는 기관에다가 그 예치를 해야지만 사업이 시작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 건축 행위는 뭐 한 1년 후에 27년 정도 돼야지 사실은 건축물이 구축이 될 거거든요. 시작할 건데. 2027년에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설계가 설계 위주로 예, 가고 예. 그러면 이제 2027년에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 행위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회 추경 때 6억 원의 예산을 또 여기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6억 원도 그러면 어떤 예산에 쓰여지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설계비입니다. 다 기본 설계비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2026년 예산 64억 5천만 원도 설계 비용이에요. 일부는 이제 한 15억 정도는 설계 비용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국가 예산하는 주관 부서에다가 이 예산이 얼마를 갖다 이제 쉽게 해서 꼽아 넣어야지만은 그러니까 예치를 해야 되니까 해야지만은 이게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 해서 그러면 예치를 한다면은 뭐 어떤 예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이제 주관 기관이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원인데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이제 그 금액을 할당된 금액이 다 들어와야지만은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심사 이제 조건부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1차 년도 총 지원금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이제 조건부 통과지만은 조건부에 특별한 그게 없고 이제 부지 선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만 정확하게 지켜지면은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저는 뭐 다른 조건이 있어서 사업 진행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가가 이 애로사항이 있을까 했는데 뭐 부지 조성에 어차피 우리가 뭐 그리고 플러스 이제 나중에 들어가니까 운영 단계에 갔을 때 이제 사업성이 있게끔 운영하라 그런 조건이 그리고 이제 보니까 민간 자본 보조 집행이 올해 안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디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진행 사항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민간 자본이 올해 안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되어 있던데요. 그 내용 제가 내용 자세히 이게 거기 설명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뭐냐 3회 추경 때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거 봐요, 그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건축기획 용역 계약 및 사업 착수가 내년에 지금 원래는 올해 안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안으로 다 이게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아직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이제 비용을 네. 강원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집행할 계획인데 이거는 강원도 테크노파크예요? 예. 아직 그 집행된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자료들을 쭉 보면은 이게 이제 올해 안으로 사업 착수가 올해 안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보면서 이게 이제 뭔 내용인가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지난달에 이제 그 착수 보고회식으로 이제 그 관계 참여 기관이라든가 뭐 주요 기관들이 다 모여서 그냥 일차적인 회의를 하고 저희가 한번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2차 회의를 한번 더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분담하는 거를 결정해서 아마 사업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센터 구축 위치는 삼척수소 특화 일반 산업단지 내인데 어떤 규모로 할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3회 추경 때는 4,600 이제 평방미터에다 한대인데 2020년 본 예산에는 2,420 평방미터로 돼 있거든요. 거의 반으로 지금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공모를 준비하면서 이런 규모를 하겠다고 이제 그 제시했는 건데 네. 사실은 어떻게 실시 설계를 하면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2,420 평방미터가 맞겠네요. 지금 부지는 한 4,000 제곱평방미터인데 네네. 거기에서 저희가 봐서 한 2층 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 한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3회 추경 때는 이게 전체 면적을 얘기한 거고 2020년 본 예산에는 이제 건축 규모에 대한 평방미터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반으로 줄었을까? 뭐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규모는 센터 구축과 장비 구축 28개 및 기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장비라 하면은 장비 구축 28개 정도라 이러면 이게 이제 다 준비가 돼야지만 이제 또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까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은 65억인데 일부는 이제 1차 장비 구축하는 게 또 있거든요. 1차 장비 구축. 1차 장비 구축 기간이 사실 뭐 1년에서 2년 걸리는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장비 발주도 일부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폐경도 지중해에다 저장해서 이제 탄소 저장 기술의 확보라든가 실질적인 CCS 사업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폐경도 갱내 현장 조사 및 이송 플랜트 설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건 이제 삼척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비용 지원하는 건 없고 행정 지원인데 이거는 그렇죠. 뭐 어떤 지금 요거는 이제 마교 광산에서 저 상반기 때 저 의원님들께서 현장 왔던 네네. 그 장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내년 정도면은 이제 기획 설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이제 지금 기획 설계는 다 완료됐고 이제 그 플랜트 착공을 이제 뭐 착공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CCUS 실증 사업은요 단순한 탄소 포집을 넘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로 탄소 중립 정책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인 만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 추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예산을 보면 수소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죠? 네, 이렇게 수소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면 우리 시가 수소를 상당히 선점했어요. 5분 후에 우리 수선 충전소가 전국에서도 빠르지만은 강원도에서도 제1호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2 충전소가 버스 충전소까지 이게 강원도에서도 최초로 시설이 되면서 또 수소 생산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수소 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수소에 대한 실증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면 인건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지금 제2 농공단지 위치에 신뢰성 평가센터라든가 임대형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실증 사업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 실증 사업을 우리 시가 아주 전국적으로도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증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상용화에 우리 시가 선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좋은 장점이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고산에 있는 LNG 기지, 우리나라에서 제4기지로 진짜 LNG를 우리 강원도나 충북 지역에 공급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LNG의 주 원료가 메탄이란 말이에요. CH4 메탄인데 메탄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는 배출되지만은 수소를 축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일 30톤을 축출한다고 우리가 사업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수소를 이렇게 하루에 30톤씩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소를 공급망을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남부 발전소든 블루파워 발전소든 화력 발전소가 이렇게 큰 게 그렇게 두 개나 있어요. 그죠?
발전소에서 중앙정부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화력발전소 연탄을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무조건 배출되는 것을 좀 막고 한 30% 이상을 줄여서 혼소 발전시키겠다. 그런데 수소로 하려니까 수소가 지금 생산이 그렇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해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해에서 수입을 해오려니 기체로 가지고 오려니 운반비가 부피가 크고 운반비가 워낙 비싸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액화를 시키려니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씨의 아주 극저온에서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운반선도 없고 그 다음에 운반해가지고 온다 한들 지역에 아직까지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캐리어라 그리고 운반체라고 불리는 암모니아라고 그러잖아, 그죠? 예. 암모니아가 NH3인데 이게 암모니아를 가지고 혼소를 발전시키겠다. 그러면은 우리도 암모니아가 우리나라도 없잖아, 그죠?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해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암모니아를 해에서 수입해 오자면 수소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마이너스 34도씨니까 대부분 상온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비료로 많이 생산해 가지고 있어서 인프라 부분도 많이 잘 돼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암모니아를 수입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저장해서 우리 남부발전이나 블루파워에 100% 석탄 화력으로 하던 것을 어떻게 하면은 한 30%든 40%든 암모니아로 혼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대안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 추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그 남부 발전에서 지금 저희 그 그린 파워 본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암모니아 혼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 20% 혼소하는 지금 그 설비나 그 하역 설비, 지금 하역 설비는 다 구축되었고요. 그 탱크를 3만 톤급 탱크를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지붕까지 공사를 하고 이제 내부망만 이제 한번 하면은 거의 이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그 암모니아 혼소하는 거를 조금 지금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년도 예산을 아마 일부 뭐 삭감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남부 발전에 하는 게 사실은 최초로 이제 실증 사업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또 2040년까지는 석탄 화력은 이제 폐쇄를 하겠다. 이게 어떤 정부의 기본 방침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뭐 지금 그 액화수소 인수기지 이제 뭐 부지 설정하는 거를 지금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공모 사업을 또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부 발전하고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암모니아를 또 3만 톤급을 만들어 놨으니까 암모니아를 좀 크래킹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뭐 그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로서는 좀 아마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중앙정부 정책이 암모니아보다는 수소로 네.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이제 어차피 그 액화수소로 해서 아직 가져오는 거는 시기가 조금 걸리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암모니아로 이제 수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수소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반대를 안 하는데 이제 석탄 화력에 이제 떼는 거는 그 석탄 화력 뭐 연장 이런 개념으로 보고 그거는 좀 제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암모니아도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그러면은 암모니아를 해에서 수입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크래킹 해 가지고 수소를 축출을 해 가지고 수소로 혼소 발전시키는 거는 정책으로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암모니아로 그대로 혼소 발전시키는 거는 조금 부정적이라 이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과장님, 우리 시가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 그죠? 이걸 놓치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점이 LNG 기지가 4기지가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LNG나 도시가스나 LPG에서 수소를 개질을 해가지고 쓰는데, 물론 탄소가 배출되지만은 탄소를 배출되는 것은 우리가 저 발전소나 아니면은 LNG에서 수소를 축출할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배출되는 걸 포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교에 있는 대상 MD에서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은 실증 사업에 성공하면 거기 이산화탄소가 대규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포집해서 지하에 한 800m 이상 지하에 매설을 한 뒤에 또 CCUS라고 한 단계 더 나가서 포집만 하면은 안 되고, 또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탄산 음료나 플라스틱 등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좀 아쉽지만은 지난번에 CCS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삼표 시멘트하고 같이 좀 이제 그 예타를 준비를 했었는데 네. 좀 사실 저희가 떨어졌거든요. 음, 그러니까 됐는 데는 이제 포스코 쪽에 광물하고 그리고 저 보령에 이제 그 석탄 발전 쪽에 이제 CCS 포집하는 거는 예타를 통과했는데 나머지는 세 개는 떨어졌는데, 정부에서 그래도 그 시멘트 분야에 그 CO2를 포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른 그 예타 사업 말고 좀 기획을 좀 해서 이제 강원도랑 같이 기획을 해서 삼표랑 다시 한번 이제 좀 제안을 하고 이제 좀 공모나 이런 걸 준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자면 과장님,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소가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최초로 선점을 했고 실증 사업도 계속해서, 물론 뭐 전국적으로 다 실증 사업이 전 세계가 지금 실증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LNG 기지에서 수소를 축출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산표시 매트도 있고 화력발전소가 두 기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산화탄소의 주범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탄소를 줄이는 정책 혼소 발전시켜서 이걸 성공해가지고 우리의 지역 경제도 그렇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또 CCS, CCUS까지 이 사업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준비 좀 잘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그 보면 이제 발전소 그 지원 사업 관련해 갖고 그 작년 대비 생산량 감소로 이제 원덕 같은 경우는 한 얼마나 줄었죠? 재작년 작년 대비 작년에 한 40% 정도. 줄어서 시에서 또 보자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저 현행법상 사실 소급 적용을 이제 보장할 근거는 사실 없지만, 그렇지만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원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서 시나 그 사회단체와 좀 협의를 해서 제도 재설계를 요구를 한번 해서라도, 기존에 뭐 유경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에 다 계획을 다 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기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지원이 줄어든다면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 사회단체와 그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서 제도 재설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신계에서 그 상생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상생위원회가 출범했죠. 예, 예. 예, 그거 갔다 왔습니까? 사실 그거는 쌍자 예. 관련이라서
저희 부서가 관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마 경제과에서 아마 관여하는 거예요. 쌍자는 예. 그 발전기금 관련 예를 들어서 발전기금의 예를 들어서 쌍자에서 상용 CNE에서 지급한다면은 에너지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어차피 광업 관련은 부서가 지금 현재는 경제과에서 광업 관련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업 관련 해갖고도 예를 들면 상생지원금 관련 해갖고는 또 그 에너지과에서는 향후 예를 들어서 지급이 된다면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경제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에서 해야 그거?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과에서 한다면은 또 방법이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예 이사입니다. 예. 예, 김창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삼척시 인구가 6만 명이 갈랑갈랑합니다. 그 기업체 중에서 에너지 관련 기업체가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향후 또 유치를 하는 업체도 에너지 업체가 제일 많으니까 주소 이전도 동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방가 친수 저감 시설 끝난 거죠? 바다에 설치하는 거는 이제 예. 거의 마무리됐고 지금 최종 이제 항만청에서 준공 검사를 지금 뭐 불파오가 신청했는데 예. 준공 검사는 아직 난 상태는 아니고 나왔구나. 조금 아마 좀 시간을 좀 끄는 것 같습니다. 저 걸어보려고 했더니만 다 막아놨더라고요. 이것도 저 정비를 잘 해가지고 관광 정원을 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그 송전선로가 개통이 언제쯤 된지 모르죠. 일단은 이제 내년 하반기, 내년 10월에 1차적으로 이제 그 1단계는 해결될 것 같고 2단계는 뭐 가평 하남시 통과하는 거는 아마 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게 원전이잖아요. 원전하고 그다음에 화력인가요? 뭐 신재생 예. 뭐 플러스 뭐 하력 순서는 좀 네, 그래서 이 태양광 사업이 태양광이 극소수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그 순번에 넣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그것도 좀 잘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요. 550쪽에 기업유치 협력관이 지금 있습니까? 저희가 2명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자문료하고 심사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작년에도? 아직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기업유치 협력관 지원 수당은요? 지급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직. 그 뭐 조례를 만들든지 그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그런 게 정상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죠? 예, 민간을 이렇게 협력관으로 둘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법하고 문제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그 수소 관련해서 저희 그 투자 유치 조례에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 유치 조례 예. 선관위도 한번 여쭤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예. 확인을 더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가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LPG 배관망 사업하는 거하고 도시가스 사업하는 거 가능하면은 관에서 그 민원과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안내장을 시에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자꾸 누락이 되는 꼴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에너지과 공무원들도 힘들고
민간인들은 민간인들대로 또 원성이 생긴 거고. 그래서 통장님들이 뭐 지금 계속 민원 생기는 게 추가로 좀 해달라는 게 통장님들 얘기도 못 들었다 이런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서명도 받고 나 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좋고, 그렇게 또 작업하는 거를 요구도 하고 안내장 내보내는 거는 아예 우편으로 그렇게 그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좀 보내주고요. 예. 그런 작업들 했으면 좋겠고. 아까 성전선로는 뭐 하반기 10월 달이고 그 했고, 이제 혼소 발전은 암모니아 혼소 발전 정부에서 뭐 이미 장관도 밝혔고, 그리고 그 예결위 관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아마 삭감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좀 해주시고. 하나 여쭤볼게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가 우리가 그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상들이 시민들이 이제 뭐 수소 사업들은 여러 가지로 쭉 뭐 펼쳐지고 있어요. 동호회도 하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모 사업을 할 때 설명을 하고 신청을 해야 돼. 수소 산업이라 수소가 들어간다 해서 모든 게 선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연계돼 간다. 그런 것도 설명을 하면서, 그게 설명하는 게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하고. 저장은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인데 저장과 운송을 분리해서 어떤 게 저장이다 주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그 예타 사업으로 액화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에 이제 1 30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산을 하면은 또 저장이라는 거는 옆에 그렇죠. 예. 따로 뭐 이제 탱크가 있든 예, 뭐가 있든 30톤을 생산하게 되면은 하루 30톤이니까 30톤이 다 출하되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부수적으로 아마 저장할 수 있는 그 탱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수소 같은 경우, 액화수소 같은 경우는 한 그 어떤 날아가는 가스가 BOG가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뭐 아마 이런 사업이 아마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 삼척일 저장 그리고 운송 클러스터를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장이라는 게 30톤 최종 목표가 뭐 용량이 얼마 정도까지 추진한다 삼척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상이 생겨야지. 그 다음에 뭐 저장이면은 여기서 저장한 수소가 뭔가를 차를 타고 여기서 출발이 돼 가지고 여기가 출발이 돼 가서 뭐 어디 전국으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어디 이제 뭐 저기 당진이나 보령에서 하는 사업들 말고 여기서는 아마 이쪽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제 동쪽으로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얼마 정도다, 용량이 얼마 정도다,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예. 이제 우리가 그 생산 능력이 이제 1일 30톤인데 하루, 근데 지금 그 인천에서 SK가 생산하는 게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구축한 게 하루 90톤 규모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한 1일 30톤도 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뭐 선정은 됐지만 SPC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활용수가 많아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초기 사업들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운송은 뭐 싣고 나가는 거니까. 예. 거기 뭐야지 임대용 공장에는 아까 6개 기업 들어온다 그랬죠. 예. 그 기업들은 대체로 뭘 만드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 어차피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제 농업단지에 입찰 가능한 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 어떤 DL 같은 경우는 좀 탱크 위주로 소규모 탱크 뭐 3톤 규모라든가 1톤 규모 그런 쪽으로 주로 할 것 같고, 그 뭐 JING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압축기나 밸브 같은 거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뭐 도시가스 LNG 보급 사업은 금년도 시내는 더 어디 하나요? 내년도에. 내년도는 지금 그거 정나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예, 정나 23톤. 23톤 네, 그 이제 금년에 며칠 전에 하고. 최종 그 선정이 됐습니다. 예. 선정됐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우리가 발전소와 관련돼 가지고 들어오는 그 돈이 1년에 연에 50억이에요. 그죠? 그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고민해 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을 수건 사업 뭐 이렇게 하고 그걸 매년 반복되는데 조금씩 다른 방식들을 그게 어떻게 좀 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계가 있긴 한데 뭐 화성 풍력에서 예를 들면 풍력 4에서 1,000만 원 들어온다 하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 그냥 차라리 좀 동네에다가 집집마다 20만 원씩 나눠주는 게 훨씬 나았지. 제 생각에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방법들을 좀 건의 같은 것도 뭐 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까 누가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시멘트 산업 이제 그 사회공헌기금 같은 경우도 경제과에서 관장한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아마 지금 환경 시멘트 쪽은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그뭐 뒤에 뭐 국장님들 계시는데 시멘트 산업 사회공헌기금 같은 경우는 부서가 딱 있어야 돼요. 그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제가 내일 모레 토론회 가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받을 건 받았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부서가 있어야 돼. 이상입니다. 예, 지다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가 한동안 태양광 우리 가정용 태양광 지원 사업이 좀 끊어졌다가 사업이 다시 재개돼요. 그 사이에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한 문의도 많았고 가정용 태양광 우리 3kW였죠. 예. 3kW에 우리가 뭐 지금 보니까 자부담을 8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데 조금 더 예전보다는 금액이 좀 올랐어요. 네. 전년도보다는 줄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신청 사업이 아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1년, 2년에서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거기 접수하시는 분들 차질없도록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득영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6,500만 원을 정액하여 17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론 산업 육성에 7,0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혁신 사업으로 미로 정원 운영에 9천만 원, 미로 나라 정원 운영에 4,700만 원, 덕풍 계곡 힐링타운 운영 지원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곡 분교 활용 지역 특화 리조트 조성 사업으로 3회 추경 때 감액된 10억 원을 본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노곡 분교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사업으로 소멸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인 고향 올레 사업에 5억 7천만 원, 삼척 웹툰 워케이션 센터 운영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교 시설 등 전력 기획 시설물 관리에 3,200만 원, 관광 휴양형 아리백 뉴딜타운 조성 사업 국고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방 방제 산업단지 주변 마을 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등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으로 소방서 공공청사 부지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 사업에 5억 7천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천년 삼척 아트피아 국고 사업에 40억 원, 자체 사업에 3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정라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13억 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단계 국고 사업에 30억 원, 자체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정진 지역개발 시전환 사업에 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드시티 도시개발 사업에 1억 500만 원, 그리고 전략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금재근 의원입니다. 네. 604페이지에 드론 산업 관련해서 네. 이 드론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인 건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뭐 드론은 그 모든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점점 그렇죠.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론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삼척시는 드론 산업 성장 발전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 예산 보니까 해년마다 뭐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투자가 없네요. 지금 그 자격 취득 과정 운영하고 그 체험 교육 지원 사업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이제 체험 교육 지원 사업 이런 이제 소규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내년도 아마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그 드론 관련해서 그 네.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금년도에 네. 지금 그 내년도를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기대해도 되겠나요? 예, 지금 그 공모 사업에 맞춰서 그 사업 제안서를 좀 잘 좀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 네.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 이제 수소 쪽은 이제 뭐 제일 앞서가고 한데 이 드론 쪽은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뭐 중간쯤이라도 가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후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우리 저 시작은 좀 늦었고 네. 예, 그 기본 이제 어떤 저 조정 자격 그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 저 만들어 가면 저희들도 좀 뭐 늦었지만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늦은 만큼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공모 사업에도 좀 임해 주시고 앞으로 드론 산업 그 발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로 정원 운영에 있어서 그 관사 철거를 하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쪽 이제 그 관사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게. 예, 그 계시네요. 관사가 좀 오래된 구건물이다 보니까 네. 누수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건물 안전상도 문제가 예, 있어요. 구조 그거. 자체가 예, 이제 예. 블록형 예, 이제 예. 그런 구조라서 예. 철거하는 게 저희들이 현장에 그렇게 가봐도 판단하셨죠? 예, 판단을 예. 해서 철거비 예산을 세웠고요. 예. 그쪽 그 진출입로 부분이 조금 네. 이제 그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도 개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다르시네요. 다르시다고. 여태까지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됐는데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605페이지에 미로나라 정원 관련해서 지금 그쪽도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는지 그 도명 지금 방갈로 있잖아요. 예. 그게 처음부터 그게 그 실효성이 없고 지금 도명 방갈로를 하는 데가 없어요. 이 최근 들어서 도명 방갈로 하는데 혹시 보셨어요? 이거 전혀 이게 그 여러모로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 사계절이 또렷한 이런 계절을 맞춰 보더라도 이 동명방걸로는 맞지가 않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지금 그 설치해놓고 거의 뭐 방치 상태잖아요, 지금. 지금 여름철 성수기 쪽에는 그래도 이용이 뭐 아주 없진 않고 조금 네. 있긴 한데 그 외 뜨거워서 있을 수 시기에는 있겠어요, 그 외 뜨거워서. 시기에는 조금 이용이 어려운 이용도가 거의 떨어지는 그런 상황. 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하시더니 결국은 이거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또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시설 그 설치한 업체 불러서 네, 시설 보완을 조금 진행을 한번 했고요. 네, 예, 시설 보완이라는 게 어떤 그 지금 현재 어떤 그 임시 구조물이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그런 네. 구조물이다 보니까 어디 틈새 벌어졌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보수를 했고요. 네. 또 이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그 마을에다가 좀 전파를 좀 했습니다. 그 뭐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 앞쪽도 그 이 그늘막 같은 경우도 있어요. 거기가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늘막 같은 경우도 고정형으로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 그렇지 못한 걸 해서 바람이 다 날아가서 다시 설치하고 말이야.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606페이지에요. 그 관광 휴양형 그 아리백 그 뉴딜 타운 조성 사업이 지금 어떻게 뭐 진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요? 어떻나요? 예, 지금 예산이 뭐 실시 잠깐, 예. 계획 승인 이제 마지막 단계 와 있고요. 마지막 단계예요? 예. 지금 그 환평에서 조금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는데 네. 그 아마 연말이나 뭐 1월 되면 저희들이 아마 그 실시 계획 승인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607페이지에 소셜마켓 함성 관련해서요. 지금 소셜마켓 함성 같은 경우는 지금 해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좀 확장성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 거기 그 강원대 삼척 캠퍼스 학생들을 어떻게든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참여 뭐 본인들이 직접 와서 참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소비를 하러 와도 되고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거기서 그 뭐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해 해야지 확장성이 있지.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이벤트로 끝날 것 같고 하니까 그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청년센터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학교에 직접 관계자를 만나든지 뭐 공문을 보내든지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11월 21일 날 마지막 네. 그 함성 행사 때는 그 청년센터가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청년센터랑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네. 고대학로 공원에서 학생들을 좀 제가 그걸 불러서 봤어요. 참여를 그래서, 시켜서 예, 하려고 예. 1차적으로 한번 시도는 해봤습니다. 괜찮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조금씩만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609페이지요. 전년 삼척 아티피아 국고에서요.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총 사업비가 512억 3,200여만 원이고 당초 예산에 지금 이제 40억이 마지막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고요. 총 사업비 512억 중 이미 대부분이 집행되었다 이러면 이 이제 40억으로 어떤 사업 진행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내년도 예산 편성 한 40억 원은 지금 전개축 공사 부분에 이제 건물
건물 외형은 거의 다 이제 네. 곧 이제 12월이나 1월 되면 거의 끝나가고 네. 이제 내부 쪽을 이제 어차피 미술관으로 그 관람객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네. 내부 쪽에 그 소소한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층고가 높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는 사업이 한 30억 정도 저희들 소요될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세광엠텍의 그 봉공장이 있습니다. 네. 봉공장의 그 위에 지붕하고 주변에 그 저 벽면에 있는 창호 네. 이 부분이 조금 저 보수를 안 하면은 안 돼서 아,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한 40억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총 사업비 512억 중 대부분이 이제 집행이 되었고 하는데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지 어떻습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추경 예산에 조금 더 이제 반영을 할 부분은 이제 개장을 해야 되니까 개장에 따른 이제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추경에 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그 내부 공간을 꾸미는 어떤 조형물이나 뭐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국비 60%, 도비 6%, 시비 30%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현재 공정률이 8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건축 공사는 네, 거의 건축 마무리. 공사가 예.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20%는 어떤 공정들이 남아 있고 일정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주로 내부적인 그런 저기 공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건축 공사는 위에 이제 그 상단에 좀 저 이제 비정형 구조입니다. 그 전개축 공사 현장에도 의원님들 방문을 예, 하셨지만 길다랗게 이렇게 굴곡형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지붕 쪽이 있습니다. 지붕 쪽을 저 보강을 더 하면 그 전개축 그 건축 공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증개축 공사 마무리는 된다. 그리고 네. 이제 안에 내부적인 공사는 이제 또 조금씩 또 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공사 기간이 지금 내년까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공사 이후 개관을 위한 운영 준비 이제 단계는 어떻게 이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운영 이제 오픈을 하기 위한 어떤 어떤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동 동선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 입장료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내년 사업이 이제 개관도 내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년에 개관 예정입니다. 내년 개관 몇 월 달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목표를 8월로 하고 있습니다. 8월로요? 예. 8월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또 오는 시즌과 겹치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식 이제 개관 이후에 어떤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시민과 이제 관광객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미술품 조형물 전시는 물론 저 기본적으로 그렇죠. 깔고 가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저기 그 물건들 시에서 이제 우리 그 관내에서 생산된 물건 이제 판매 장소 그리고 어떤 그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트피아가 이제 완공이 되면 삼척이 이제 대표 문화 관광 인프라로 이제 자리 잡을 것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개관 이후 지역 상권이나 관광과 연계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시에서 구성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그 저희들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장 외에도 그 인접해서 이제 이사부 독도 기념관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사부 독도 다리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라이즈 예, 스카이워크도 있고요. 예. 네, 네. 이제 그런 그리고 사업이랑 지진해일 연계해서 방제 그 시설도 있고 해서 그런 저 삼척 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동 동선을 잘 구상하면 그쪽이 하나의 어떤 저 새로운 관광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동선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짜서 네네. 또 이제 그런 이제 팜플렛이나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홍보 자료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를 잘 내서 뭐 지역 주민들이 가는 거는 물론이지만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투자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이 와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아까 판매하는 공간이 있다 했죠. 판매하는 공간은 뭐예요? 어떤 삼척에서 예, 삼척 생산하는 특산물 예, 판매할 수 특산물 있는 판매. 그 공간도 음.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트피아 이제 전체적으로 세강 MT 이렇게 와서 보고는 거기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관광객과 이제 삼척 시민들이 이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제 내년 8월 이후부터라 이것이죠. 예, 저희들 목표가 네. 교관 목표가 8월입니다. 전시관에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작품들 이런 거는 거의 다 한 몇 프로 정도 된 거예요. 네, 지금 계속 그 작품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나중에 이제 그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부 마감 공사 내년 초에 들어갈 때 네네. 같이 이제 그 작품도 같이 이제 곳곳에 이제 적당한 장소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천년 삼척 아트피아 국고 사업은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삼척이 중요한 문화 인프라이기 때문에 남은 공정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마지막 마무리 단계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랑 연계해서요. 609페이지 천년 삼척 아트피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에도 지금 20억 4,600여만 원이 증액된 38억 7,100여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 18억 2,500만 원보다 112%를 증액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12% 사업이잖아요. 예, 이거는 저 국고 사업 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이제 공모를 할 당시에 네네. 공모 사업에 따르는 이제 국비 도비에 따르는 매칭 사업비가 사업이. 있고 네. 그 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예, 사업이다. 예. 그 사업에 대한 네. 예산이고 네네. 지금 이 사업비로 그 건물 내부에 배치되는 대형 구조물 외에 네. 그 소형 그런 조형물들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네. 작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대형 구조물도 있지만 소형 구조물도 지금 만들고 있다. 예, 예. 그러면은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 예산에 포함된 민간 위탁금이 7억 3,600만 원은요. 그 7억 3,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건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 범위와 사업 목적의 방향은 무엇인지요? 지금 저 하설라 쪽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고요. 하슬라 쪽에. 예, 예. 하슬라 쪽 위탁금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진 계획에 있었던 제2의 랜드 아트 페스티벌의 실제 개최는 언제 했고 어떤 효과 성과가 있었습니까? 랜드 아트 페스티벌은 지금 그 작품을 저희들이 도시 산업 박람회를 하면서 같이. 예, 박람회를 하면서 거기 그 랜드 아트 페스티벌로 진행되고 있는 그 조각 작품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아직 완성된 부분도 있고 미완성된 부분도 있는데 그 작품들을 그 외부에 좀 저희들이 공개를 좀 했고요. 예. 지금 내년 2월 되면 그 작품이 다 완성이 될 겁니다. 네네. 그 작품 완성된 작품은 저희들 공간에 예, 저희들 자산으로 저희들 공간에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그 랜드 아트 페스티벌은 산업 박람회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완성된 작품도 있었지만 또 안 한 작품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작품으로 3회 개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년 예. 그때 정도 그럼 한 어느 몇 월 달 정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내년도는 아니고요. 네. 그 27년도에 저희들 2027년도에. 지금 1회하고 2회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네네. 27년도에 3회를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7년도에. 네네. 그럼 내년에는 조금 어떤 준비를 더 해서 예, 어떤 그 방향으로 어떤 작품의 작품성도 어떤 이제 방향을 정해줘야 되니까 네. 그 어느 방향으로 뭐 어떤 작품을 가져갈지 그런 부분을 좀 구상을 해서 27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2027년도에. 예, 확보를 해서 이제 진행을 2027년도에 제 3회 한다 이 말씀이죠. 네네. 그 정라지구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된 도시 이제 테마 전시관 조성하고요. 또 사업 공간의 어떤 개관이라든가 운영 계획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구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지금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하면 어차피 네네. 이 사업은 운영은 저희들 시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전문 그 단체나 기관에 저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근거를 하기 위해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런 저 위탁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국고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년 3차 아피아는 하슬라잖아요. 예. 그럼 요거는 이제 다른 기관에 위탁할 계획이에요? 아마 저 하슬라 쪽에 왔다고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하면 네네. 아마 하슬라 쪽에서 그 수탁자로 아마 저 공모를 전체적으로 예, 다 들어올 것 하슬라 같습니다. 쪽에서 할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운영을 해본 쪽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거는 예. 공모에 아니면 수의계약 일단 공모를 진행을 할 공모를 해서 겁니다. 예. 그래서 정라지구 도시 재생 사업이 이제 12 전액으로 추진되는 자체 사업이기도 하지만요. 올해 예산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데 좀 이렇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한 국고 사업인 아트피아와 자연스럽게 좀 연계가 되어서 삼척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전략 사업과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제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고 세심한 그 신경 써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네. 골드시티 네. 그 부지가 한 15만 평 되네요. 네. 예, 솔비치가 4만 평이니까 방대한 양인데 이 사업할 때 그 공동주택이 1000세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예, 공동주택도 있고 그 일반 저층 빌라 마을촌 같은 이제 저층 주택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한 사업지의 한 20% 정도를 민간 사업자한테 참여 기회를 좀 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기 그 SH랑 협의를 하면서 그거는 진행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부분이라. 그쪽이 지금 공동주택을 만약에 갈 때 분양성이 아주 보장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획만 지정을 해놓고 또 그 고도 제한이나 이런 걸 좀 완화해주면은 민간 사업자가 그 부지를 싹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골드시티 한 게 지정업계 양 사이드로 이렇게 한 10분의 1이나 한 20% 정도 그렇게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은 공동주택이 한 2,500세대 이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정인철입니다. 네. 그 삼척 의료원 관련해서 네. 그 철거를 그 산후조리원을 존치를 시키고 네. 기존 의료원은 사용하던 거는 어떻게 하요? 계속 그러면 의료원 그 산후조리원은 그대로 계속 존치를 시키고 그 산후조리원을 그 의료원 안에 지을 때까지 그 의료원은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의료원이라 그러면 구 건물을 말씀하시는 그 의료원 이전 건물. 예. 지금 현재 있는 의료원 건물을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예. 이제 강원도에서 예. 철거하는 걸로 이미 그 우리 그 부지 교환 협약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철거하는 걸로 그럼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한다고. 네네. 철거를 하고 그러면 산후조리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산후조리원은 지금 저 신축이 될 때까지 그 현장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민자가 뭐 예를 도시계획 구역 지정을 하고 또 민자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산후조리원 부지는 어떤 식으로 산후조리원 부지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전체 부지를 산후조리원 부지까지 포함을 해야 저희들이 이제 민자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의료원 부지 개발할 때는 그 부지 전체를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자체도 그렇게 했을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구역 지정을 하는 용역이라 아 전에 그 우리 용역 안 했나요? 용역은 어떤 부분 그 의료원 부지 활용 관련해서 용역은 줬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어려운 부지만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구도심 개발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예산 어느 정도 들었어 한 거예요? 그 정확한 예산 용역 그 계약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민자 신청을 받을 때에도 그 공사가 동시 착공이 되고 속도감 있게 공사를 진행하려면 산후조리원이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막바로 뭐 예를 2년 걸린지 3년 최소한 제가 보면 한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산후조리원이 새로 지으려면 그러면 의료부지 내에 그 활용을 못하면 지금 진주로 대학로 중심 상권 자체가 중앙시장 지금 상당히 지금 공동 현상으로 엄청난 그 생계 위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에 대한 부분들도 치밀하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중심 상권 다 무너진단 말이죠. 지금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공실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에다가 이제 도시계획 구역 지정 신청을 할 거고요. 네. 신청을 해서 이제 내년도 한 2월 3월 정도에 도에서 이제 구역 지정에 대한 승인 고시가 되면 그 민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을 할 거고 그 민자 사업 공모를 진행을 한다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 어떤 그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아니,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도 우리 받아야 되고 저뿐만 그런 아니라 부분들이 모든 있어서 의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의료원 이전과 동시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중심 상권을 그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수천 번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좀 시기가 너무 이제 텀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삼척 의료원 이전 관련해서 그 중심 상권이 그 의료원이 폐쇄가 그쪽이 지금 이제 철거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공공산후조리 존치로 인해서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 임대를 해서 그 뭐 민자가 들어왔을 때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든지 그 뭐 지을 때까지 그다 존치시킨다면은 그 3년 동안 그거 뭐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연구 깊이 해야 된다니까 그거. 예, 그대로 뭐 방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다들 대안이 있잖아. 뭐 요양병원을 그 의료원 기존 쓰던 의료원을 뭐 요양병원을 만든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번 중심 상권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중심 상권이. 그런 차원에서 의료원 그 유동 인구로 인해서 중심 상권이 다 지역 경기가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은 중심 상권은 진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진짜 살을 걸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 예, 알겠습니다. 거기 뭐 저 요양병원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기존의 어떤 그 사업의 그 방향성이 이미 그 민자 사업 유치하는 걸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민자사업 진행하는 걸로 계속 그 진행을 하고요. 그 다만 이제 그 시기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 우리가 계속 여기 동시 착공이잖아요. 동시 착공. 소유권 이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동시 착공은 사실상 그 동시 그렇게 착공은 한다고 다 사실은 노력한다고 노력은 과장님들이 하겠지만 얘기했는데 동시 착공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죠. 하여튼 최대한 중심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진짜 그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이광호 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척시의 입장이 정하고 명확해야 돼요. 그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 들으면은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답변을 시가 어떻게 답변해 줘야 따라 가지고 잘못 들으면은 요양은 빨리 부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자, 공모해요. 내년에 공모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그 보건소 보고도 얘기를 했지만 한 개 업체가 공모를 했어요. 무산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그리고 시간이 그러니까 주도 면밀해야 돼. 삼척시가요. 자, 그러니까 사전에 접촉들을 잘해서 응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죠. 많이 만나러 다녀야 돼. 출장 예비 많이 써야 돼요. 각 기업체들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업체에 가서 기획실에 가서 만나가지고 진짜 밤을 새더라도 옛날 태백시가 오투 리조트 그쪽을 하고 그러는 과정들 그때 공무원이 특진인가 뭐 받은 거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품 팔아가지고 사전에 작업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사전 대화들이 많아가지고 걷어내야 될 게 우리가 요구 조건들이 하나도 제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텀을 줄이는 거고 그 텀을 줄인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3년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럼 그 3년 동안에는 저걸 존치시키면서 새로운 공공산업소리원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모에 되는 건설업체가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가 회사가 준비하는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준비에 당신들이 착공할 시기에는 이전에 우리가 작업을 끝낸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자, 신생아와 산모들의 건강도 우리가 책임지고 이 사업도 수행도 하고 그죠. 근데 그 물리적인 시간이 아무리 빨리 당긴데도 3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응? 공모 과정을 거치고. 근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확고하게 역산해가지고 계산들을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설득하고 시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럼 철거를 이제 그 삼척 강원도의회에서 이미 2000년도에 멸시 처분 계획을 다 승인받아서 강원도에 네, 맞습니다. 그잖아요. 그럼 저걸 그대로 빈 공간으로 놔둘 거냐? 철거해야죠. 네. 철거해가지고 산후조리원만 두고 철거해가지고 그 공지로 두고 공지를 임시 포장이라 아스콘 포장이라 해서 삼척 시민들한테 아주 거기 정비 깨끗하게 해가지고 공영 주차장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으로 제공하든지 그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는 과정에서 삼척 시민들이 또 다른 요구들을 할 수도 있어요. 개발 일중에는 개발 사업을 하지 말고 따름케 하자. 그런 의견들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작업들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삼척시가 입장이 명확한 입장들을 간부들하고 시장님하고 다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의회에 와서 이런 입장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동적일 수 있죠. 저 프로젝트가 적은 프로젝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기업체 위상에서 보면은 땅값이 비싼 땅이에요.
교동이 저 넘어가 하라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골드시티 땅에다가 아파트 짓는 걸 갖다 놓으면은 대반 덤비죠. 그런데 장점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가 지역이라서 용적률이 1200%인가 그렇죠. 예, 1300%. 1300%.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는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만은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겁니다. 이런 판단들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놔야 돼. 예? 공무원들 애를 쓰고 일하고 저건 뭐 언제 될지도 몰라. 언제 될지도 모를 일이 될 수도 있어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 내가 봐서는. 아니 덤비는 사람 없는데 거기다 그림만 그려놓고 30층짜리 뭘 합니다.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덤비는 사람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경기라는 게 국가 경제 경기하고 다 똑같이 유동성이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드맵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알려주고 의회에 와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지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기 우선 지금 이제 의원님들 말씀 중에도 우리가 이제 시내 쪽에 여러 가지 이제 의료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전부터 우리가 거기 우리 성내동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정라동 도시재생 사업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양동의 이제 이론에 대해서 국토비를 받아서 좀 환경 개선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요청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혹시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앞으로 계획은요? 지금 현재 남양동 구역보다가 거기 저 대학로의 그 청아중학교하고 대학로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그 거기에 적당한 이제 그 맞는 국토부 공모 사업이 있어서 그거는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거기 일전에부터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우리 네. 남양동 지역 상가 지역부터 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분명하게 어려움이 처할 곳이 아마 남양동 그 인근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이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삼척시 골목형 상점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 조례안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 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르게 지원을 거기 골목형 상가가 지정이 돼서 우리 시비라든가 국토비 예산에 들어가서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협력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관부서랑 협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211억 2,170만 9천원보다 1억 107만 6천원이 감소한 210억 2,0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상단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 사업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 등 23개 사업에 47억 9,2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농업인 수당 지급의 2개 분야에 33억 6,150만 원, 귀농 귀촌 유치 지원 도비 사업에 2억 2,500만 원. 다음 617페이지 귀농 귀촌인 유치 프로그램 운영 소멸 기금에 3억 원,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에 2천만 원, 귀농 귀촌 박람회 지원에 2천만 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3억 4천만 원,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에 1억 8천만 원.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책 자금 지원에 1억 5,110만 원, 농업인 단체 회관 운영에 5,120만 원,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800만 원. 619페이지 청년 농업인 정책 자금 2차 보전 지원에 600만 원, 농촌 아이 돌봄 지원에 2,740만 원, 농촌 왕진 버스 국고 지원에 5,040만 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833만 원.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지원 국고 자체 자부담 지원금 포함 4,400만 원을 각각 전가맥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중간 농업인 정보 교류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농정 시책 중인 홍보 등 5개 분야에 4,2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전문 농업인 교육 육성에 1,260만 원, 농업인 유통정보 보급 지원에 3,037만 원. 다음 621페이지 농업인 행사 상호 협력 지원에 1억 6,700만 원, 다문화 가족 초청 장단극기 체험에 1,500만 원, 농정 시책 주민 홍보에 1,000만 원,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에 6,400만 원을 각각 전가맥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하단 농촌 발전 기반 단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에 21억 4,180만 원을 전가맥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기초생활 거점 조성 국비 사업에 9억 9,700만 원, 622페이지 시군 영역 강화 사업 국비에 4억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운영 관리에 2억 7,88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단 운영에 7,500만 원, 말 만들기 자율 개발 가곡 동아리 마을 만들기 지원에 1억 5천만 원. 다음 623페이지 건덕 낭만 어울림 센터 위탁 사업비 1억 5천만 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원 활성화 국고 지원에 9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중간 농촌 관광 체험 활성화 단위 사업입니다. 농촌 민박 사업자 시설 환경 개선 지원 등 15개 사업에 6억 3,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촌 민박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 도비 사업에 2,400만 원, 농촌 민박 사업자 시설 환경 개선 지원 도비 시비 사업에 9,100만 원. 다음 624페이지 농어촌 민박 선진 견학 지원에 1,000만 원, 농촌 관광 시설 안전 점검에 4,400만 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국비 시비 사업에 1,320만 원. 다음 625페이지 농촌 체험 사무장 도비 시비 활동비 지원에 3억 1,495만 원, 농촌 체험 말 안전 편익 지원 확충에 2,100만 원, 농촌 체험 말 체험 학습비 지원에 7천만 원, 농촌 체험 휴양말 연수 지원에 1,000만 원, 기업형 새농촌 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3천만 원을 각각 전가맥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가 소득 안정 단위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등 8개 사업에 6억 9,837만 원을 전가맥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에 2억 279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및 리모델링 임차료 지원에 2,5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편익 지원에 3천만 원. 다음 627페이지 공익직불제 행정지원 국고에 3,360만 원, 공익직불제 토양검사비 지원에 498만 원, 직불제 전산지원 운영에 2억 7천만 원, 직불제 누락자 지원에 2천만 원, 농업재해복구 지원에 1억 1천만 원, 농촌 일손 돕기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전가맥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농업 생산 기반 조성 단위 사업 19개 사업에 42억 2,6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628페이지 벼 재배 상토 등 영농 자재 지원 도비 시비 자체 사업에 1억 1,841만 9천 원, 벼 육묘 시설 장비 지원 도비 사업에 165만 원, 벼 육묘장 시설 개선에 5천만 원, 고령농 벼 육묘 지원에 1억 4,700만 원, 강원쌀 소비 촉진에 875만 원, 산물벼 매입 차익 보전에 2억 2,500만 원.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국비 사업에 4,650만 원, 정부 양곡 관리 국고에 120만 원,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도비 사업에 3,666만 7천 원, 고냉지 경사지밭 토밀 종자 지원에 3,850만 원, 농업기기 현대화 지원에 5억 5천만 원.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조정 교육비에 4,060만 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도비 사업에 3,150만 원, 반값 농자재 지원 도비 시비 자체 사업에 22억 5,328만 9천 원, 토양 맞춤 화학 비료 지원에 6억 5천만 원.
다음 632페이지 작곡 생산 기반 조성에 2천만 원을 각각 정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환경 친화적 농업 실천 단위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도전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18억 9,966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도전원 사업에 7억 4,596만 8천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3억 원, 토양계량제 국고 지원에 1억 2,435만 3천원, 토양계량제 공동살포비 국비 12사업에 1,398만원, 632페이지 유기농업자재 국고 지원에 1,25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에 4천만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에 5,236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 및 지원 도비사업에 3,150만원, 6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 장려금 지원에 4억 5천만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도비 12사업에 1억 2,900만원을 각각 정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중간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단위 사업입니다. 고냉지 채소 안정 생산 지원 도비 사업 등 22개 사업에 40억 8,600만원을 정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634페이지 고냉지 채소 안정 생산 토양병 예방 지원에 도비 12사업에 5억 2,800만원, 연작 피해 지역 선충 토양 미생물 체제 지원 시범 사업에 도비 12사업에 12억 3,150만원, 시설 원예 비닐하우스 지원 도비 사업에 4천만원,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지원에 3,500만원, 635페이지 명품 가원 기반 조성 도비 12사업에 1억 4,900만원, 고냉지 대체 장목 과수 육성 지원에 3억원,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 도비 12사업에 7천만원, 과 작업기 지원에 6천만원, 고냉지 풋고추 육성 지원에 1억 9천만원.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딸기 육성 지원에 3억 5천, 산체류 명품화 육성 지원에 4천만원, 지역 덕화 작목 육성에 2억원, 소득 유망 작목 육성 지원에 5,500만원, 신소득 전력 작물 육성 지원에 2억 3천만원, 기후 적응형 작목 전환 지원에 1억 8천만원, 삼척 대표 작물 육성 지원에 2억 7천만원, 경관 작물 단지 조성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각각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상단 농산물 유통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등 22개 사업에 19억 6,820만원을 정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 저장고 도비 12사업에 2억 250만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5천만원,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지원에 4천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1억원.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국비에 220만원, 우수농산물 인정 수수료 지원에 300만원, 농산물 안정성 검사 도비 사업에 340만원, 도지사 품질 인정 제도 지원에 2,500만원, 식생활 교육 지원 국비 12사업에 5천만원. 다음 639페이지 농산물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도비 사업에 2천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12사업에 5억 5천만원, 인정농 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도비 12사업에 6,040만원.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공동 선별비 지원 국비 사업에 4,608만원, 지역 농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에 1억원, 농식품부 바우처 지원 국비에 1억 9,800만원. 다음 641페이지입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국비에 762만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에 3,700만원,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지원에 4억 1,500만원, 하장 영세가 소비 촉진에 2,800만원을 각각 정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42페이지 상단 농지의 보존 관리 단위 사업입니다. 농지용 관리 등 5개 사업에 2억 8,31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지용 관리 지원 국고에 4,257만 9천원, 농지 전용 관리에 1,415만원, 농지위원회 운영에 6천만원, 농지 대장 정비 전산 관리 요원 운영에 1억 4,64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관리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상단 기본경비 단위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등 2개 분야에
7,9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 농정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설명은 들었고요. 질의할 시간은 좀 충분히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